지금 뭐 음력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력 안 보면 음력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달력의 음력 표기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 표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작게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5일 간격 있었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점점 더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는 달력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젊은 애들은 지금 음력 생일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정초되면 토정 비결을 본다 뭐 어쩌고 할 때도 음력 생일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음력 양력 변환을 쳐야 돼. 지 생일을 음력을 몰라.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음력으로 생일을 차리시는 분이 있고 양력으로 생일을 차리시는 분이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아마 과도기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음력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력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기 떠들지 말라래. 설하고 추석. 설 추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본은 설 추석도 완전히 다 양력으로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도 사실은 음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절도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양력 초하루를 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양력 초하루로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목요일로 퉁 이렇게 목요일로 퉁. 그게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절이 두 종류. 그러니까 가끔 가는 절,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 중심으로 가는 절은 부정기적이면서 그냥 그때만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약간 교육 같은 거를 표방하면 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 목요일은 요일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요일에 움직이고 초하루 보름까지 움직이면 되게 힘들어요. 많아져. 그리고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일 일정을 잡아요. 그러니까 요일 일정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일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대부분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요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뭘 배우러 간다 뭐 이래도 다 요일이지 뭐. 그걸 뭐 띄엄띄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요동친다고요, 음력이. 그래서 요일 일정으로 잡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했었던 게 교회죠. 교회죠. 그래서 일요일 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이제 강력한 거는 주 5일제입니다. 주 5일제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는 주 6일제를 했었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보다 절이 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비탈길이거든요. 걔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도시 안에 있어서 그래요. 도시 안에 있는 게 독도 되고 그 다음에 성장도 되고 이렇게 돼요. 도시 안에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면 목소리가 계속 바뀌노. 그래서 지금 교회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줍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는 이게 한번 씀씀이가 커지면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특히 그게 건물과 관련된 거하고 인건비로 걸려 있으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면서 그냥 이빨 깨물고 가는 수밖에는 없어. 그거는 뭐 운영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의 저주지. 교회의 저주. 어느 정도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시켜야 되면 그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절은 뭐 때문에 타격이 있냐면, 그러니까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서가 가장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교회가 절단이 날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의 종교인구 비율은 한 10%? 10% 정도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10%대에 10% 잘못하면 단단히로 떨어집니다. 예, 단단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인구가 뭐 5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한때 떠들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떠들 일인가 내가 싶던데. 그리고 뭘로 바뀌는 거냐면 무엇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발 쪽으로 바뀌어요. 그 추세가. 그래서 자기 개발과 자기 구현. 그러니까 신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믿어. 그래서 명상의 시대 이런 게 맞기는 맞아요. 트렌드상. 자기 개발이잖아요. 명상도 자기 개발. 취미도 자기 개발. 뭐 스펙도 자기 개발. 다 자기 개발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튀려고 하는 것도 자기 개발. 그럼 그게 방향은 맞는데, 그래서 조계 중에서도 뭐 선명상 이렇게 하는데, 개념 규정을 좀 해주면 되게 좋겠던데, 개념 규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뭘 의미하는 건지, 선 띄고 명상인지, 선 띄고 명상인지, 선 명상인지, 아니면 선과 서구의 명상을 결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선을 포함한 명상이라는 건지, 아니 이게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 쓸 때는 개념 규정부터 잡아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속 썼던 명칭은 개념을 안 잡아줘도 돼요. 그걸 뭐하러 잡아줘? 다 아는 거지. 사람이 뭐다라는 거를 정의를 해줄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선도 개념이 있는 거고 명상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단어를 붙여버리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으면 개념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향노향 이렇게 붙였어. 누가? 그러면 그게 향로에 향을 피는 기능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향이 올라온다는 건지, 뭐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냐. 향로와 향을 네가 모르냐? 알지? 근데 왜 향로 향을 몰라? 새로 지어냈잖아, 네가 새로 지어냈잖아. 그럼 당연히 모르지. 그럼 어떻게 알아? 그 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어낸 사람이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건 이렇게, 이렇게 선 안에 명상이 있다는 얘긴지, 명상 안에 선이 있다는 얘긴지, 이것을 둘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전통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개념 규정을 해줘야 돼요.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시대는 이게 맞아요. 시대는 이게 100% 맞습니다. 그리고 자아 성취 이런 게 강조되는 시절이고, 그래서 제가 보람 앞으로 가장 크게 뜰 사업은 뭐냐? 보람 사업이다. 보람 상조가 아니고 보람 사업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왜? 사람이 보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치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그게 보람이 곧 뭐냐면 자기 구현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람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안 가져도 돼. 그래서 팬클럽에 뭐 가입을 해서, 그건 나한텐 보람이야. 괜찮아. 그건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예요. 그럼 불교는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느냐? 도시 소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 소멸이 아니고 시골 소멸. 시골 소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둔전을 해야 돼. 절이 살려면 둔전해야 돼. 둔전이 뭐냐면 농사. 그러니까 자급자족이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 하다가 신도 오면 갑자기 불공을 하고 이제 둔전 체제로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시골절은 사람이 없다니까. 가보면. 그래서 이 나라가 사실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나 이런 것도 그런 차원들하고 관련될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을 시골로 이전시키고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싫어.
시골을 저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됐고, 일본은 도시마다의 색깔들이 있는데 우리는 색깔이 없고 모두 다 참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저거는 서울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그래서 다 서울로 보내놓으니까 서울만 꽉 차고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강남은 계속 오르고 다른 거는 거의 다 떨어지고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런 거를 이전하고 뭐 세종시로 뭐 행정수도로 옮기고 그거 할 때 얼마나 말 많았는데 나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책이 도로명 주소하고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이거든요. 행정수도 이전 괜히 했지. 돈만 들이고 거의 뭐 쓸모없는 짓 한 거지. 그리고 저한테는 그 서울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세종 왔다 갔다 하면서 더럽게 힘들다고 욕만 진짜 바가지로 하더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철도도 적자가 났을걸? 그 세종 다니는 사람들은 또 깎아줬어요. 공무원들. 그걸 왜 깎아주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니, 세종시에서 출퇴근을 해야 돼. 서울까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 그래갖고 뭐 회의 하나 하려고 하면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뭐 보고서 들고 지금 가고 있어요.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좀 안정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굳이 뭐하러 하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거리 가지고는 절대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세종에 사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식을 세종이나 이 근처에 학교로 보내느냐? 절대 안 그럴. 어차피 다 서울에. 양다리를 계속 해야 돼.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했으면 맞아. 근데 지금은 안 맞는 거지. 좀 할 거면 한 80년대라도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2시간 20분이 걸리는 세상에서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대전에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좋은 거 살 때는 강남 가서 사야지. 뭐 갤러리아나 현대나 신세계나 이런 데 가서 사야지. 이거 없어요? 아니, 좋은 거 좀 사봐. 다 싼 것만 사지 말고. 아니, 그런 거 있었어요. 울산에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울산에도 백화점이 있는데 좋은 거는 해운대 가서 사고 그랬었어요. 해운대가 얼마 안 멀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를 반대하고 이랬었습니다. 왜? 그게 고속도로가 뚫려버리면 1시간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울산에 소비를 안 하고 비싼 소비는 밖에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전 정도면 서울에서 소비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물건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약간 다르죠. 그리고 들어오는 물건이 있고 안 들어오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있어. 모르면 인생 편하게 사신 거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는 물건이 있고 여기에는 물건 검색해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제일 쓰레기 같은 행동은 도로명 주소. 어차피 내비칠 건데,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뭔 필요가 있냐. 나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거만 있으면, 주소만 있으면 찾아가기 쉽다고. 야, 너는 집원으로 찾아가냐? 지금? 도로명 주소 보고 찾아가냐? 그냥 찍어서 가지? 찍어서 가는 시절에는 저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섞인 건 맞아. 혼란하게 섞인 건 맞아. 우리가 갑자기 발전하면서. 하지만, 뭐 방법이 지금은 뭐 다 어차피 찍는 시절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고, 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하 정책은 그렇게까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정책이긴 한데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거야.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거야.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절을 판단할 수가 없었어. 그냥 먹고 살기가 너무 급급했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세종이나 저 도로명은 이미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거를 뭐하러 뻔히 보이는 일이었었어. 그러면 그냥 세종을 아무리 밀어줘도
그냥 2류도 안 될걸. 한 3류, 뭐 2 이상 못 올라올걸. 그냥 자기들끼리 좀 사는 도시. 그리고 주말에 빠지거나 안 그러면 애가 올라가는 도시. 대학으로 옮겨야 돼요, 사실. 대학으로 옮겨야 돼요. 공기업으로 옮겨서 될 일이 아니고 대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양력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은 20몇 년 전부터 양력으로, 그냥 초하루를 양력으로. 그리고 그나마도 그냥 없애는 걸로 퉁. 그래서 첫째 주, 그러니까 양력 1일이면 첫째 주에 걸리거든요. 첫째 주 목요일로 퉁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체계가 갖춰지면 농사같이 부정기적인 일을 하면 저렇게 음력처럼 뭐 초하루 보름 이렇게 널뛰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회체제가 갖춰지고 도시라는 이런 어떤 구조가 짜져 있으면 다 일정은 요일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이렇게 법문 같은 거 요청 올 때 뭐 하냐면 어느 날이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몇 요일입니까?를 물어봐요. 몇 요일입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요일만 딱 보면 대충 머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시화는 원래 그런 거고, 그래서 요일별로 움직이고 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절은 사실은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종교 인구 감소. 그리고 걔네는 탈출로가 없습니다. 탈출로가 없습니다. 탈출로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대안을 못 세웠어요, 결국.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잘 사는 국가들 다 종교 인구가 10% 초반대 끊어집니다. 10% 초반대. 네. 지금 우리나라가 50%거든요. 50%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번 종교인구 통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50%에서 이게 10%가 돼버리면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매출이 5분의 1로 떨어졌어. 그거 못 산다. 그거 못 산다. 그리고 그게 시작할 때 여기에 걸려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축소로 5분의 1로 줄여야 돼.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다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유럽에서 성당이 경매로 나오고, 문화재급은 나오지 않지만, 교회도 지금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면 조금만 삐딱하면, 교회가 약간 다단계과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단계과야. 그러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갖고, 뭐 집사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땡겨오고, 지가 거기서 수당을 얼마 받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바닥이 다 그래. 그래서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지. 우리는 열심히 하면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먹고 산다니까. 걔네는 그걸로 산다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 저도 그런 기획 아이디어를 좀 했는데 이게 불교적으로는 잘 안 맞아. 그런 거는 잘 안 맞아. 그래서 교회는 도시 안에서 종교 인구가 주는 데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걔네는 변모할 수 없다. 그냥 신을 믿어야 되는 걸로서 변모할 수가 없다. 그게 걔네의 최대 약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을 유럽에서도 돌파하지 못했다더라. 못 돌파해. 방법이 없어. 근데 유럽에서 더 문제가 빨리 생겼는데 걔네가 대안을 못 세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들 대안을 세우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게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게 제 사실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없어. 대안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의 불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도가 오면 스님 뒷꼭지 머리가 잘 깎였나만 1시간 동안 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너무 지루할까봐 한 번씩 긁어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그냥 혼자서 그것도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보고 하니까 뒷꼭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예전에 그 수륙제 같은 데 가서 수륙제 그 다음에 49제 문화재 만든다고 뭐 생전예수제 만든다고 상전예수제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거든. 마당에다가 의자를 주고 앉아 있으라 하는데 햇빛이 들어. 근데 그거를 뒤통수를 보고 6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내용을 알아듣냐?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처음부터 절에서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지낼 때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넣어준다니까. 그게 금난세 작전. 금난세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주느냐? 그건 아닌데 대충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요 얘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뭐 팜플렛 나눠주니까 우리도 그런 데 가면 팜플렛을 봐요. 근데 그거를 익숙한 사람은 팜플렛과 맞춰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게다가 또 불 끄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숙지하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랑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전광판 같은 거 좀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 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설명이 조금 돌아가게. 몰라.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진짜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귀가 열린 사람 아니면 비슷할걸? 야, 클래식을 누가 또 언제 들어봤어? 한국 가요는 대충 알아도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유명해봐야 그 한 대목 알지. 그 전체를 아는 게 아니야. 교회 한 곡 그런 거 들어봐라. 뭘 알아. 그냥 그렇게 듣다가 아는 대목 나왔네. 이러고 가는 거지 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재의식할 때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이런 의식입니다. 지금은 씻기는 의식입니다. 지금은 어른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별거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조금 듣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뭔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특징 중에 하나지. 그리고 방생 갔을 때도, 제가 처음에 방생 갔죠. 방생을 잘 안 가거든요. 저랑 방생 한 번도 안 가봤지. 월정사에서 그냥 한 거 외에는 방생 안 가봤지. 방생 잘 안 가. 방생이 언제 가냐면, 원래는 음력 1월 15일 안에 가야 돼. 15일 안에. 정월 대보름 안에. 너무 추워. 그리고 저는 기도를 또 대보름까지 해요. 그래서 보통은 7일 정도까지, 7일이나 9일 정도까지 기도하고 그 뒤에 방생이 잡혀요. 근데 저는 그냥 대보름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대보름까지가 원래 그 정진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보름에 피날레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월 대보름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정초에 뭐 3, 4순례를 한다는 둥 뭐 이러는데 해봐야 얼마나 했겠냐. 그게 뭐 전통적으로 했을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차가 있지 않으면, 버스가 있지 않으면 하지 못했겠죠. 그냥 생각을 해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스님들은 고무신 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고무신 신는다고 치고 고무신을 도대체 이 나라에서 몇 년이나 신었겠냐? 조선시대 때 고무신 있냐? 그게 왜 스님 복장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전 국민이 신었다고 치고 몇 년이나 신었어? 일제강점기 때쯤이나 돼야 고무신이 들어오는데, 없는데.
그래서 삼사순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생도 아마 그냥 절 앞에 큰 절에 가면 방생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정도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였겠지. 그리고 방생을 할래도 그거는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 돼. 양식. 안 그러면 누가 잡은 거를 그냥 사다가 해야 되는데, 야, 그거 쉽지 않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잡아와야지. 전날 잡아야지. 전날 잡아야지. 아니,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전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방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다 했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도 해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전통은 아닐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더 추웠다. 1월에 방생이 됐나? 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 엄동설안에, 얼음 깨고 한다고? 야, 그 쉽지 않았을 건데. 쉽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방생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방생 전통은 계속 있었는데 청초 방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있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확 퍼져 있는 거는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방생할 때는 저는 방생 그게 있어요. 제가 방생을 가면 보통은 방생을 가서 답사라는 개념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 그전에는 다 방생이었었어요. 그래서 방생 갈 때 제가 뭘 했냐면 아니 신도들이 같이 가는데 스님들이 앞에서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가. 그래서 어디 가는지는 좀 얘기를 해주고 내리면 어디 가서 절을 하라라고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했다고. 그래서 거의 제가 첫 세대일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답사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9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차가 일반화되고 차가 이제 점점 차 대수가 보급이 늘어나고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뜬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뜬 게 그게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리고 1박 2일입니다. 예능 프로 1박 2일. 그게 어떻게 보면 답사 프로그램이에요. 답사 프로그램. 그래서 그쪽으로 시대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잘 됐냐? 계속 쭉 쓰고 있었죠. 지금도 이거 봐라. 내가 진짜 대전이 나를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홍포업사에 왔었어야 돼. 홍포업사에. 야, 거기 밥그릇만 1200개 나갔다더라. 밥그릇만. 밥그릇만. 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절은 신발을 쉬고, 큰 절은 밥그릇을 쉬어요. 밥그릇은 정확도가 신발보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밥은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밥그릇 1200개면, 최소 1300명 왔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여기서 또 이러고 있잖아. 대전이 그리고 대전의 특징이 어디를 가재. 그리고 가라고 차를 배정해 주잖아? 사람이 없어. 내가 되게 웃긴다. 가자 그래. 가재. 사람이 없어. 야, 그럼 가자고를 말든가. 되게 재밌어. 대전이 약간, 색다릅니다. 색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무튼 흥미롭기는 한데 그 방생 때 그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뭘 바꿨냐면 방생을 하는데 야 분명히 방생을 갔는데 주지 스님만 방생을 해. 신도는 돈만 내고 그냥 옆에서 찬탄만 하고 주지 스님이 빠게스 방생이야. 아니야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뭔 방생이고 방생이면 개별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바가지로 하나씩 퍼줬죠. 그거 내가 월정사서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바가지로 퍼줬죠. 아니 지가 해야 방생이지. 주스님 방생할 거면 그러면 자기가 돈을 다 내든가. 돈은 신도가 내고 방생은 자기 혼자 하고 끝이야. 아니야. 지금도 대부분의 절에서 그렇게 할걸? 그래서 개별 방생이라는 아이디어를 거의 제가 처음 냈을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진짜 여러 개 했다. 한국 불교에. 여러 개 했다. 그리고 나를 따라하는 놈들이 이제 생긴 거지. 왜? 개별 방생을 하면 복전함이 늘어나. 그걸 딴 주의 스님들도 인지를 한 거지. 야, 아니 생각을 해봐. 방생을 그냥 물고기를 주의 스님만 가서 훅 뿌리고 와. 그러면 누가 복전함에 돈을 놓겠어. 근데 개별적으로 물고기를 풀면 사람이 놔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그냥 놓게 되거든? 향을 사를 수도 있고. 아니 맞잖아. 그러면서 개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패 삼겹살 논의 같은 건데 대패 삼겹살 백종원이 뭐 만들어냈는데 뭐 아니었죠. 근데 이런 거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거는 맞아. 아니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방생인데 같은 스님인데 나도 방생을 못해. 야, 씨, 이게 뭐 이런 그지 같은. 아니 나도 딴절에 그 있을 때 그러면 따라가면 뭐 수고비를 주든지 안 줘. 왜? 수익이 없대. 아 진짜.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없지. 내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그때 20대 초반이라서 참았지. 지금 같으면 내가 지랄을 했지. 지랄을.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그때 아마 2만 원, 3만 원 받고 그랬었어요. 방생비. 근데 실제로도 돈도 별로 안 남아. 왜냐면 그게 점심도 주고 막 저녁도 주고 그리고 밥도 또 이제 몇 명이서 막 해가지고 저기서 먹어요. 길에서 휴게소 같은 데서 그 버스 옆에 세워놓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막 먹어. 아 진짜라니까. 근데 이게 무슨 그시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냥 답사로 하고 절에서 밥 먹는 것도 제가 싫어하거든요. 절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님들과 신도는 동일 공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걸 먹어야 돼.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제가 중국이나 이런데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을 인솔해서 갈 때도 이번에 낙양 내가 저 사장님이 나 그거 앞칸 끊어놨다더라. 비행기 앞칸 그 비즈니스 칸 끊고 싶어서 끊은 건 아니고요. 자리가 없어서 몇 명을 앞칸을 끊을 수밖에 없었대. 자리가 이미 다 모질러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가 인원도 많고 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 손이에요. 큰 손이에요. 그래서 전에 앞칸을 한번 끊어줬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앞칸 안 끊어도 된다고.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리더는 같은 데 앉아서 그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 다 본다. 같은 데 앉아서 구르고 있는 거하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걸 대중을 인솔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형편되는 사람이 많으면 앞칸용 성지순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칸 팀 성지순례. 아니 내가 버스도 남들 45인승 할 때 내가 28인승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겼던 사람이에요. 28인승 하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면 되지. 아니 그걸 뭐 몇 번이나 댕긴다고 그 닭장 같은 데서
한 돈 10,000원 차이 나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돈 10,000원 절약하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제가 그래서 월정사도 계속 저는 44인승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28인승 하고 한 사람이 관리할 정도로 딱 하세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월정사 입장에서는요, 44인승이 100% 유리해요. 왜냐면 기도비를 내는 게 다르잖아. 그리고 차량당 지원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인승이 훨씬 불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절밥도 별로 안 좋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특별할 때는 언제냐면 절에서 제가 인솔해서 밥 먹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절에서 나갔을 때 너무 멀어. 밥 먹으러 나갈 때 이게 너무 멀어. 그러니까 외진 거야. 절 주변에 식당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절 주변 식당에서 먹고 들어가요. 아니면 나와서 먹든지.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요번에 불국사 지금 짰을 때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조금 더 비싼 걸 해라. 어차피 뭐 돈 쓰러 가지. 그 2-3천 원 절약한다고 감동할 거 아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해보면 먹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보살님들한테 그래요. 남자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성분들이 먹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생도 개별 방생. 야, 내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이 했네. 개별 방생. 그 다음에 설명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8인승. 이런 거 다 내가. 그리고 절에서 밥 먹는 거보다 차라리 돈이 좀 들더라도 그냥 밖에서 깔끔하게. 아니, 절에서 먹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에서 먹으면 그렇다. 그냥 다른 절 얘기하기 그러니까 월정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씻고 와야 돼. 식판까지 씻어야 돼. 그럼 뭐 반찬이 감동적이냐? 그 다음에 내가 또 씻어야 되잖아. 근데 또 씻어 놓은 거를 이렇게 놔두는데, 그래서 제가 식기세척기 정도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럼 그냥 놓고 식판만 꽂으라고. 식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걸 일일이 개별로 다 하기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거를 막 개인 씻는 조건인데, 그 씻는 것도 두 종류가 있다고. 좀 잘 씻는 아금박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지같이 씻고 간 놈이 있어요. 그거 걸리면 앞뒤로 두 장이 다 문제가 생긴다고. 아니야, 이거 다 해봐서 알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먹나? 나는 그런 상황에 딱 해가지고 뭐 밥풀 이렇게 딱 나오고 이러면 그냥 안 먹어버려요. 내가 안 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그리고 식당이 좋은 게 뭐냐면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먹어.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 엄청 되거든. 물론 인원이 많아지니까 단점이 뭐가 생겼냐면 질이 항상하지가 않던데, 식당이. 그러니까 식당도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한 100명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거는 좀 설고 어떤 거는 좀 되고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걔네도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음식을 깔아놓고 뭐 이런 거니까. 몰라, 내가 그 생각이 진짜 여러 가지 많았거든. 그래서 저는 언가는 그냥 괜찮은 걸로. 그리고 절에 가면 밥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답사 차원이나 방생 차원에서 가면 밥값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 5,000원을 낼 때도 있고 뭐 좀 더 낼 때도 있고 그러는데, 28인승을 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30명, 3, 5, 15, 15만 원. 15만 원 주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밥값으로.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이자는 또 잘 안 하거든. 그러면 30으로 올려야 돼. 30이면 두당 10,000원이잖아. 그럼 왜 그 밥을 먹어? 이제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현실적인 거야. 운영을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밖에서 먹어. 밖에서 먹고 밖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해.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약하고 싶으면 안 다니면 됩니다.
다니면서 절약하려고 하는 건 사실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안 다니면 그냥 버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남들은 안 다녀봤을 것 같지 언제 갔는지 모르게 저 사람들 다 가봤다. 다 가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본 것도 다 가봤어. 얘기해봐. 우리 대전 분들만 내가 대전 분들 때문에 서유럽도 추진하려고 그랬잖아. 뭐 간 데도 없고 뭐 살아본 것도 없고 너무 슬프지. 그래서 서유럽을 추진해보고 싶었으나 요즘 너무 비싸서 그게 또 제가 또 옛날에 싸게 가본 경험이 있어서 아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똑같은 일정인데 우리 때 200 정도에서 갔었거든 사실. 근데 지금 400이 넘어요. 똑같은 일정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럼 날짜를 좀 줄여서 짧은 걸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는 거기까지 갔는데 쉽게 말해서 영국 안 가면 좀 싸진다. 근데 영국 빼면 언제 영국만 갈 거야? 그게 또 안 돼요. 리더가 그런 거 결정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앞으로는 초하루 보름 대신에 첫째, 셋째 주 그냥 금요일로 퉁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음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교가 음력을 쥐고 있으면 절대 날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런 쪽으로 명상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게 최대 단점이 뭐냐면 수익성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먹고 살래가 있어. 명상한다고 돈 내냐? 쉽게 말해서. 근데 저를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찾아봤냐면 선불교는 어떻게, 선불교가 처음에 당나라에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경제를 꾸렸는가를 봤어요. 걔네도 새로운 걸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경제 구조를 보면 되지. 경제를 어떻게. 지금은 뭐 선원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못 만들어냅니다. 돈 만들어내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큰 스님들 계시고 이런데 뭐 선원 다 재 지내고 있죠. 내가 제일 적게 지낼 거다. 막말로 얘기해서. 다 재 지내는데 눈이 빨개 있죠. 아니, 맞잖아. 그렇지 않아? 현실이? 왜? 이게 수익이 안 돼요. 이게 수익이 안 돼. 그래서 선종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봤더니, 농사입니다. 초반에는 농사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일일부작 일일부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야, 대안은 대안인데 아무도 원치 않는 대안이지. 지금 스님들한테 농사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구인사는 비구니도 인정을 하지 않고 거기는 그냥 쉘이 노가다입니다. 그분들은. 아니 비구니 쪽만. 비구는 아니고. 비구니 스님들은 쪽지고 다니거든. 머리 이렇게 쪽지는 머리 몰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임금도 못 받고 그냥 쉘이 일만 하는 뭐 그렇게. 그리고 거기는 비구니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구니라고 하는 게 없어. 있으면 밀었겠지. 있으면 밀었겠지. 저 좀 되게 특이한 집단이에요. 내가 진짜 심한 말은 안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다 우리 그래서 그런 정도가 돼 있고 거기는 그렇게 농사 짓거든 진짜. 그리고 농사 짓는데 내가 또 한 군데 아는데 법륜 스님 100일 출가 대부분 농사죠.
맞죠? 뭐 하는데? 프로그램 있어요? 대부분 농사예요. 이게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게 맞나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선종은 계속 농사만 지었습니까? 농사 지으면 활발한 에너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활발한 에너지가 뭐냐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야, 힘들면 공부 못한다. 그냥 픽픽 쓸어서 자는 거예요. 뭘 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스님들은 할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조건을 내가 만들어 주려고 참 노력을 하거든요. 할 일은 없어야 되고 돈도 그냥 살 만큼만 있어야 돼. 더 있으면 쓸데없는 짓 한다. 딱 그런 정도 선에서 해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할 일은 없고 돈도 없고 이러면 뭐 하겠어? 그냥 공부를 하지. 이제 이렇게 이게 내 생각이거든. 이게 내 생각이야.